안녕하십니까. 통찰TV의 조승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미국 애플, 여러분 잘 아시죠? 시총 2조 달러를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애플이 시총 2조 달러를 역사적으로 돌파했는데요. 어마어마하죠. 한국의 상장기업의 2200개 총 시총이 1800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GDP보다도 지금 2조 달러라는 것은 우리나라 GDP를 능가한 거죠. 자, 미국의 애플 기업 한 개의 시가총액이 무려 2300조에 도달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애플의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데에는 42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2조 달러를 돌파하는 데는 단 2년 만에 돌파했어요. 이게 바로 기하급수적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번에 코로나19가 촉발한 이 비대면 경제, 이것 때문에 모든 세상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길목을 지키는 플랫폼 기업의 최대 수혜가 몰렸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성장이 뒷받침되면서 결국 2조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시총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투자업계의 구루라고 하는 이 워렌 버핏이 뭐라고 말했느냐? 워렌 버핏이 애플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었죠. 애플은 이제 기술주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소비하는 소비재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기술주가 아니고 소비재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기업이 대단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됐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런 걸 통해서 애플은 음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온갖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위치를 굳혔다는 것이죠. 아이폰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계를 파는 전자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갖 서비스를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제 애플은 무너질 일이 없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는 점점 강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가격은, 또 애플의 가치는 미래로 가면 갈수록 독점력을 점점 더 강화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플의 매출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애플은 아이폰의 판매 비중이 약 44%, 거기서 아이폰 판매를 통해서 한 44% 나옵니다. 그런데 앱 서비스의 수익 비중은 무려 56%에 달한다. 그리고 벌써 6억 명 가까운 사용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앱스토어라고 하는 독특한 하나의 자기들의 콘텐츠 시장을 하나 형성을 했죠. 여기에 구독자라든가 여기에 매니아들은 완전히 충성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률이 무려 67%다. 매출액 이익률이 무려 67%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3분의 2가 수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플은 망할 리가 없게 생겼죠. 자, 이 애플이 제공하는 앱 서비스를 보면요, 애플 뮤직이 있습니다. 먼저 이거는 음악을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음악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국은 애플 뮤직을 통해서 서구인들은 음악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본다, 그럼 애플 TV를 통해서 본다. 물론 이제 구글의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보지만은요, 이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애플 아케이드라고 하는 게임 콘텐츠를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요. 게임도 여기에서 이미 애플에는 6억 명의 사용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게임을 실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임이 여기에 많이 진입할 수밖에 없죠. 결제도 애플 카드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IT 기반의 어떤 생태계를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결코 줄어들기 어려운 6억 명의 기존의 매니아층,
기존의 사용자층을 통해서 이것들이 계속 서비스가 확산되가 나가니까 사용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6억 명의 사용자라는 것은 전 세계 인구의 10%에 가까운 인구죠. 그러니까 애플의 매출 구조는 대단히 튼튼하고 확장성이 가공할 만하고 새로운 앱 서비스의 추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시장의 독점력과 장악력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요, 지금 또 이 애플만 해도 지금 애플이 톱이죠. 톱이 이런데 미국의 빅5, 애플을 비롯해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미국의 빅5의 시총이 무려 7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경원에 육박하고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세계 3위가 일본이고요. 4위가 독일인데 세계 3위인 일본과 독일의 GDP의 합계가 8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 전체의 GDP하고 미국의 기업, 최상위 기업 5개하고 맞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세계 경제의 패권이 미국의 IT 테크 기업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이 앞으로는 그러면 미국의 IT 테크 기업이 세계 경제 패권을 장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 기간 있을까 생각했을 때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애플이나 IBM이나 구글이나 또 페이스북이나 또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이게 플랫폼 성격을 갖고 있는 데다가 소비자 독점력, 소비자의 응집력이 엄청나게 강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패권 국가의 지원이 또 거기에 뒤에 따라주고 있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물론 미국 군사력은요, 지금 뭐 2위에 해당되는 중국보다 그 10배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군사력을 합친 것보다 미국 군사력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사력 측면에서도 미국은 절대적 세계 패권 국가인데 경제적 패권이 이제 혹시 중국이 추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런 미국 IT 테크 기업들의 전략과 현황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미국이 상당한 기간 동안 결국은 세계 패권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중국이 막 미국을 뺏겨서 따라서 또 보조금을 막 줘서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미국이 완전히 중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을 다 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의 패권은 유지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이 애플의 2조 달러의 시총을 돌파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성공과 행복의 바이러스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